네, 교육시험 모의고사 39번부터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번에 그 혼동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의 판단에 AI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칠판을 보면 그 맨 처음에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을 넘어서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ing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라는 거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리고 뒤쪽에서 some AI-based tools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어가 되고 뒤에 hold out이 이제 동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서 앞쪽에 동사 ing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이라는 걸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즉 이렇게 ing로 시작하고 뒤쪽에서 주어하고 동사 이렇게 쓰이는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자, 별거 아니고요. 이렇게 딱 분사 구문을 쓸 때는 뒤쪽에 나오는 동사와 관계가 무엇이라고 능동이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돼요. 이 정도 보면 되고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건 이 자리를 이렇게 동사를 시작하고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쓰게 되면 틀리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돼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앞쪽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것 자체가 틀리겠죠.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앞쪽에서는 부사 기능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면 틀리고 당연히 ing 분사 형태가 맞단다. 가끔 이런 걸 물어보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을 넘어서 자, 몇 가지 AI를 기반으로 한 도구는 hold out the promise of supporting better causal and probabilistic reasoning complex domains 이렇게 잘 보이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에서 hold out이라는 동사가 보이는데요. hold out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out, 바깥쪽으로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여주다, 드러내다. 됐죠? 보여주다, 드러내다. 적어주세요. 보여주다, 드러내다. 즉 얘는 그래서 show라든가 무엇과 reveal과 이제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아주 단순한 알고리즘을 넘어서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단순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AI가 뭔가 복잡한 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고요. 자, 뒤에 보니까 The promise of supporting better causal and probabilistic reasoning 이렇게 보이죠? 이때 promise는 가능성 그렇게 적으세요. 그래서 자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더 나은 인과관계의 됐죠? causal 보이죠? 인과관계의 그 다음에 probabilistic이니까 이제 확률적인 그 뜻이죠. 더 나은 인과관계와 확률적 추론을 지지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영역에서 이렇게 나오죠. 즉 심플한 걸 넘어서서 복잡한 영역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플한 걸 넘어서서 복잡한 영역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단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자, 밑에 나오는 것은 이제 같이 또 연결해서 보면요. 자, 사람들은 자 natural ability니까 바로 무슨 말이야? 타고난 능력 혹은 선천적인 능력 그렇게 보면 돼요.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이 있습니다. 혹은 선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ability는 뒤에서 to 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거죠. 그러면 to build causal models of the world 그래서 세상에 대한 무엇을 만들려는 인과관계 모델을 만들려는 타고난 능력이 있습니다. 즉 사람은 항상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원인과 결과 이렇게 생각하려는 능력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왜 졸릴까? 내가 지금 왜 피곤한 거지? 원인이 뭘까? 영어 수업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인과관계를 따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진짜 그런 거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뒤에 보면 자,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인과관계의 모델을 만들려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즉, 부연 설명이죠. 즉, to explain why things happen. 왜 일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려 한다. 자, 그리고 the AI system still largely lag.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대시를 쓰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그 부분을 가로로 묶어보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 역시 to 부정사가 또 ability를 수식하는 거니까 걔를 또 가로로 한번 묶어보세요. 그럼 이 문장은 약간 구조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natural ability라는 명사가 보이고 그리고 그 밑에 that 딱 보이죠. 자, 그리고 AI systems 주어가 보이고 뒤에서 largely lag 해서 뒤에 lag이라는 동사 딱 보이죠. 그러면 중간에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뒤쪽에 나오는 대디안은 앞에 나오는 무엇을 수식하는 ability를 수식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제 이렇게 딱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I 시스템이 여전히 주로 부족한 세상에 대해서 인과관계 모델을 만들려는 타고난 능력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자, 어떤 거를요? 생략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써주는 게 좀 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that을 안 쓰고 이렇게 나가면 뒤쪽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있어서 약간 혼란스럽게 느낄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략은 가능하지만 쓰면 좀 더 명확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 가능하지만 쓰면 좀 더 명확하다. 됐죠?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 문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뒤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while a doctor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과관계로 보는 그 능력을 AI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AI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바로 단점에 대해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의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가로를 쫙 묶어주세요. 가로를 쫙 묶어서 여기서 explain 딱 보이죠? explain은 기본적으로 어떤 동사라고? 타동사라고. 됐죠? explain은 기본적으로 타동사가 되는 거고 뒤쪽에서 환자에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중간에 부사를 쓴 거고 뒤쪽에 나오는 y이야 있죠. 뒤쪽에 나오는 y이야가 앞에 나오는 무엇의 explain의 목적어다. 이렇게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explain은 바로 뒤에 목적어를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중간에 to 플러스 명사 누구누구에게 이런 표현을 먼저 쓴단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의사는 무엇을 할 수 있지만 환자에게 왜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간에 이제 또 ing 분사구문이 쓰인 거죠. refer to는 뭐뭇을 가리키다, 뭐뭇을 언급하다. 그렇죠? 뭐뭇을 가리키다, 뭐뭇을 언급하다. 이제 그렇게 딱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의사는 환자에게 왜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무엇을 가리키면서 변화를 가리키면서 변화를 언급하면서 역시 명사가 보이고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기 때문에 중간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이 되고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뒤쪽에서 이 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바로 뭘까요? 자, 변화를 언급하면서 어떤 변화가 되겠어요? 그것이 발생시키는 어디에서? 몸에서. 이때 몸이라는 것은 환자의 몸이겠죠. 그렇죠? 환자의 몸에서 그것이 발생시키는 변화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당연히 이때 이 시 가리키는 건 앞쪽에 트리트먼트다. 이렇게 봐줘야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치료가 환자의 몸에서 발생시키는 변화를 언급하면서 왜 그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지만 무슨 얘기야? 원인을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는 있지만 A modern machine learning system could only tell you that patients who are given this treatment tend on average to get better. 딱 보이죠? 그래서 의사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 여기가 가로를 묶어볼까요? A modern machine learning system 쫙 가로를 묶어볼까요? 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이게? 한 단어를 바꾸면 현대적인 기계 학습 시스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게 뭘까요? 현대적인 기계 학습 시스템. 그렇죠. AI로 생각하면 되죠. 앞에서 AI하고 사람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었으니까 요건 당연히 뭐가 될 것이다? on AI. 이제 이렇게 딱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자, AI는 단지 당신에게 뭘 말해줄 수 있다고? 자, tell의 밑줄. tell은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이런 형태로 쓰습니다. 그래서 tell은 사형식으로 썼단다. 여기서. tell을 사형식으로 써서 뭐뭐에게 뭐뭇을 말해주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별거 아니죠. 그쵸? 뭐뭐에게 뭐뭇을 말해주다. 그러면 이 자리는 당연히 사람을 가리키는 간접 목적어가 올 것이고, 뒤에 직접 목적어 자리에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보일 텐데, 요때 잘 나오는 게 이거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that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that을 쓸 거냐, 의문사 중에서 what을 쓸 거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 뭔지 알겠죠? 그렇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일 때 what을 쓸 때는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일 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딱 that을 썼단 말이죠. that 딱 썼는데요. patients who are given this treatment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여기 가로를 묶어볼까요? 가로를 쫙 묶어보면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뒤에서 tend가 바로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러한 치료를 받은 환자가 on average 평균적으로 보통 그 뜻이죠. 보통. 자, 그리고 tend to 동사 원형 보이나요? ten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get better니까 더 나아지다 그 뜻이죠. 그쵸? 자, 그러면 뒤쪽에서 get better라는 건 더 나아지다는 뜻으로 그냥 그것 자체가 완전한 의미가 표현이 돼요. 따라서 뒤에서 get 다음에 목적어 빠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바로 that을 썼다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사람은 그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지만 AI는 그냥 이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만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즉, 사람의 세상에 나오는 것들을 인과관계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AI는 그게 안 된단다. AI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흐름이 살짝 바뀝니다. 스토리이 살짝 바뀌어요. 자, 그러나 Human reasoning, 인간의 추론은 여전히 notoriously 무슨 말이야? notoriously. 악명 높게 그 뜻이죠. 그쵸? 인간의 추론은 여전히 악명 높게, 즉 좋지 않은 소문이 있는 그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be front가 딱 보이죠. 그쵸? be front, 별표. be front 무슨 말이니? be front. 뭐뭐 하기 쉽다. 적어주세요. 뭐뭐 하기 쉽다. 자, 그러면 인간의 추론은 여전히 악명 높게도 안 좋은 소문이 많은데 무엇을 하기 쉽다라는 거야? 잘 봐야 돼. 자, 혼동과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즉, 앞에서는 AI에 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인과관계로 보는 능력, 어찌 보면 우수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근데 however를 쓰면서 인간이 부족한 점도 있고 인간이 잘 못하는 점도 있단다. 이제 그 얘기예요. 보면 인간의 추론은 여전히 악명 높게도요. 혼동과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언제? 인과관계 질문이 충분히 복잡해질 때, 인과관계성이 나타나는데 그게 복잡해지면 사람의 추론 능력은 혼동과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 When it comes to 밑줄. When it comes to는 뭐뭇에 대해서는 그 뜻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when it comes to는 뭐뭇에 대해서 그런 뜻의 무엇과 비슷하기 때문에 전치사 about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때 to 다음에는 뭘 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ing 형태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when it comes to는 전치사다. 따라서 뒤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 to assess 이렇게 쓰면 틀리단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세요. 됐죠?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는 건가요? 뒤에 쫙 보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across 보이죠?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정책 개입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나오죠. 뒤에 intervention은 간섭이라는 뜻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개입하다라는 뜻으로도 intervene이 쓰이니까 그 명사형태 intervention은 개입. 그래서 사회 전반의 정책 개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복잡한 인과관계를 따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인간의 추론 능력이 실수할 수 있고 혼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이때 무엇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 AI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다음 보세요.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뒤에 support는 지지하다 혹은 지원하다, 뒷받침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보통 약간 부족한 면이 있을 때 그걸 뒷받침할 때 support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인간의 추론을 지지하는 것 혹은 뒷받침하는 것. 자, with는 무엇을 가지고 됐죠? 무엇을 가지고 more structured AI-based tool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more structured를 썼죠. 그렇죠? 그러면 더 짜임새 있는 그 뜻이지 혹은 더 구조화된 그 뜻이거든요. 그럼 무엇보다? 그렇죠? 사람의 추론 능력보다 더 구조화된 혹은 더 짜임새 있는 AI 기반 도구를 가지고 인간의 추론 능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연구원들은 지금 탐구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이죠?
have been ing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뭐 해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연구원들은 뭘 탐구해 오고 있다라는 거야? 이 네트워크의 그 쓰임에 대해서 탐구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 나오는 Bayesian Networks는 사실은 앞에 나오는 무엇과 비슷한 의미가 될까요? AI-based tools하고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Bayesian Network의 쓰임에 대해서 탐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On AI technology 바로 나오죠. 그렇죠? On AI technology. 아, AI 기술이구나. 앞에 나왔던 AI-based tools의 한 가지 사례가 될 것이고 대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건 AI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렇죠? That can be used to map out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events and to represent degrees of uncertainty around different areas. 쭉 보이죠? 아, 사람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인과관계가 복잡해지면 그러긴 한데 근데 그걸 무엇을 가지고 AI를 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얘가 바로 베이시안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AI 기술입니다.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렇죠? 별거 아닌데 여기에 적어두세요. 뭐 하는데 사용되다 그러면 be used to 부정사죠. 그렇죠? be used to ing 쓰면 안 되죠. be used to ing는 뭐뭐에 익숙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용되는 거니까 be used to 동사의 원형이다. 자, 그리고 map out은 자, 지도를 그려서 어디로 가는지 다 말해준다. 확실하게 얘기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뭐뭇을 정리하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뭐뭇을 정리하다. 자, 그러면 인과관계를 정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AI 기술입니다. 사건들 사이에. 자, 그리고 and가 딱 보이죠? and가 보이고 뒤에 또 투부정사 형태가 보이니까 and는 앞뒤가 같은 구조란다. 그럼 뒤에 투부정사하고 앞뒤에 투부정사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데 사용되고 또 이렇게 하는 데 사용이 되는 AI 기술입니다. 그래서 represent는 나타내다 혹은 표현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뒤에서 degrees of니까 뭐뭇의 정도 그 뜻이겠죠. 그래서 다른 영역들 사이에서 혹은 다른 영역들 주변에서 그 불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AI 기술입니다. 자, 뒤에 이제 쭉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For decision support. 그래서 결정을 그 지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 얘도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가로로 묶어보면 Bayesian Networks 다음에 for decision support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렇죠? Bayesian Networks 이런 것을 하는 AI 기술인데 자, 이걸 위해서 이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자, 연구원들은 베이시안 네트워크의 쓰임에 대해서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인간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AI를 탐구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such as to enable more accurate risk assessment. 무엇과 같은? 더 정확한 위험 평가와 같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 베이시안 네트워크의 쓰임에 대해서 탐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인간이 세상을 보는 인과관계의 모델로 보는 그러한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추론 능력의 혼동과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복잡한 인과관계를 따질 때 그때 AI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게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자, 밑에 나온 내용을 조금만 더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보니까 This may be particularly useful. 자, 이것들은 특히나 쓸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For assessing the threat of a novel or rare threat.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assess는 역시 평가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뒤에 novel의 밑줄. 뒤쪽에서 novel은 당연히 소설은 아니겠죠. 그렇죠? 당연히 얘는 어떤 뜻? 당연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롭거나 드문 위협에 대한 평가에 특히나 쓸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Where little historical data is available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이때 where는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즉 앞에 나오는 the threat of a novel or rare threat 딱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사 이하가 이제 부연 설명해 주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위협이 되는 거냐면 역사적인 자료를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됐죠? 역사적인 자료를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예를 들면 테러리스트 공격의 위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생태학적 제한과 같은 거. 그렇죠? 자, 그렇게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자,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보겠습니다. 40번은 더 할만해요. 더 할만하니까 문단 요약 문제로 나왔던 거고요. 중간에 살짝 어렵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었다면 이 부분이 살짝 어려웠죠. 그렇죠? 이 부분이 살짝 어려운데 dissolve에 밑줄 그어주세요. 단어는 우리가 이제 구성되는 것들을 나중에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게끔 연습해야 되거든요. 원래 solve에다가 뭘 붙인 거겠어요? this를 붙은 거죠. 그쵸? 그럼 solve는 원래 어떤 뜻이니? solve는. 그쵸? 풀다란 뜻이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다 해결하는 뜻도 되지만 고체 덩어리를 액체에 넣어서 풀다 그런 뜻도 돼요. 그래서 용해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용해시키다. 그러면 dissolve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this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단다? 기본적으로 away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한데 모여 있지 않고 떨어져서 멀어진다 그런 느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dissolve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어서 고체를 액체 속에 넣어서 풀어서 away 멀어지게 만드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데 모여 있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다 흩어진다는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dissolve가 뭐뭇을 녹이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 생기는 거라고? 해체하다 혹은 없애다. 이제 그 뜻이 같이 생긴다고. 해체하다, 없애다. 됐죠? dissolve 적어주세요. 해체하다, 없애다. 그 뜻을 쓰인다라는 걸 같이 기억합시다. 자, 슬슬 힘들 텐데 기운 내시고 꼭 잘 따라오시기. 오케이, 바랍니다. 오케이,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The rise of large industrial cities. 이게 다 보이죠? 자, 그러면 일단 rise에 밑줄 볼까요? 그래서 rise는 뭘까요? rise. rise는 원래 올라오는 거죠. 그쵸? 아래쪽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올라오면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거니까 출현, 등장 이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이라든가 부흥이라는 뜻으로도 봐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안 보이는 것이 아래쪽에 있다가 이렇게 점점 그 모습을 보이면서 덩치가 커지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성장이라든가 출현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뒤쪽 보니까 거대한 산업도시의 출현에, 그렇죠? 거대한 산업도시의 성장이라든가 부흥은 has had,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사회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종종 무엇이라고 알려진 건가요? 자,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일단 가로를 묶어주세요. 자, 그러면 도시화 딱 보이죠? 도시화로 알려진 사회적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간단하네요. Large industrial cities, 거대한 산업도시가 urbanism, 도시화를 가져왔다. 그렇네요. 그쵸? 그 다음에 the city dissolved the informal controls of the village or small town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도시화로 인해서 혹은 도시화를 발생시켰던 그 거대한 산업 도시가 없앤다라는 거죠. 뭘 없애는 거예요? 비공식적인 통제를 없앤다라는 거야. 그치? 비공식적인 통제를 없애니까 뭘 하겠다는 뜻이겠냐? 공식적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뭐가 보이는 거야? 구체적인 어떤 규정 따위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컨트롤 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 비공식적인 것을 없애고, 비공식적 통제라는 건 어떤 것이 되겠어요? 도시가 나서서 직접 공권력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사이에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그런 통제가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공식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내용이 이제 뒤쪽에 보입니다. 그쵸? 자, 그게 보여요. 자, 선생님 소원이 뭔 줄 알아요? 재난 문자 안 받는 게 소원입니다. 네? 그 이제 설정을 통해서 이제 재난 문자를 끄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재난 문자 자체가 안 오는 거. 그게 선생님 소원입니다. 아예 재난 문자가 좀 안 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큰 꿈인가요? 자, 아무튼, 자, 봅시다. 자, 그러면요, 마을이나 혹은 작은 소도시, 그쵸? 마을이나, 소도시가 되겠죠? 스몰타운이니까. 마을이나 소도시의 비공식적인 통제를 해체합니다. 공식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얘기인가? Most urban residents are unknown to one another. 대부분의 도시의 주민들이 서로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부분의 도시 주민들은 서로 모르며, 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도시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발생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라든가 혹은 인터랙션은 교류 이렇게 봐도 돼요. 사회적인 교류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서로 아는 사람이죠. 그쵸? 근데 단지 특정한 역할에서 서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쵸? 뒤에 쫙 보면 주차 안내원이라든가 상점의 점원 혹은 고객과 같은 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가족이라든가 혹은 친구들 외에는 잘 모르죠. 그쵸? 아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도와주시는 분, 편의점 사장님, 이런 식 정도, 식당 사장님, 이 정도만 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특정한 역할 속에서 서로 아는 그런 식의 사회적인 상호작용만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런 비공식적인 통제가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공식적으로, 도시가 공식적인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볼게요. Individuals became more free to live as they wish. as는 뭐뭐 하는 대로 혹은 뭐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개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더 자유롭게 되었으며 그리고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에요? 뒤에서 대디아가 앞에 나오는 ways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주격인데요. break away from은 뭐뭐에서 벗어나다. 뭐뭐에서 벗어나다. 네. 오케이. 뭐뭐에서 벗어나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방식으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더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잘 봐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즉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 결과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because the high density of city living requires the pliant coordination of many thousand people 이렇게 보이죠? 자, 그리고요. 자, 높은 밀도의 도시의 삶이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에 pliant는 순종적인 그 뜻입니다. 순종적인, 원하는 대로 잘 구부러지는 그런 의미에서 순종적인 그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oordination은 당연히 어떤 뜻으로 볼 수 있을까요? 조율이란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혹은 조정 적어볼까요? 조율이라든가 조정 그 뜻인데요. 자, 그러면요. 높은 밀도의 도시의 삶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렇죠?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겠니? 당연히 순종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말 안 듣는 사람이 많으면 골치 아파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수천 명의 사람들의 순종적인 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구하기 때문에 도시 사회는 자, 개발해 왔습니다. 발전시켜 왔습니다. A wide range of니까 이건 당연히 아주 다양한 그래서 a lot of하고 이제 비슷한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거? 도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대한 산업 도시가 도시화를 만들면서 사람들 사이에 비공식적인 통제를 없애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차피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통제 자체가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자, 또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규범과 벗어나는 더 자유롭게 사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그 도시에서는 고밀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가 필요한가 보다. 됐죠? 자, 보세요. These include 자, 이런 것들이 앞에 나오는 these가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앞에 나왔던 바로 a wide range of methods 이걸 가리키는 거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다양한 방법들을 발전시켰고요. 그 다양한 방법들에는 무엇이 포함된다고? 규정이 포함됩니다. 규정이 포함됩니다. 대신 이렇게 쫙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개인의 토지의 사용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건물 건축과 그 다음에 관리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리라는 것은 건물 관리에서 보면 이제 어떤 게 되겠어요? 화재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
소방 점검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통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요. And the production of pollution and noise 이렇게 보이죠? 자, 그리고 오염과 소음에 여기서 production은 당연히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오염과 소음을 생산하는 거. 자,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 private부터 어디까지 noise까지가 앞에 나오는 컨트롤의 목적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비공식적인 통제를 dissolve, 없애고 공식적인 통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단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우리 이제 뒤로 가서 41, 4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41, 42 지금 한 번만 쭉 빠르게 읽어주세요. 별표 해주시고 읽어주세요. 41, 42. 공부하면서 핫식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보시죠. 커피가 없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빵이 없었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는데요. 아마 세계 평화에 기여한 건 그 카페인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요. 그렇죠? 자, 그렇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41, 41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가정, 그게 사실은 약간의 고정관념식의 가정이다.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밤에 농구 경기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남성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성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남성팀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고정관념이지 않겠냐. 그렇죠? 여성팀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남성팀이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사실은 과거에는 그 수능 영어 듣기에도요. 그런 그 성고정관념이라든가 편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경찰은 대부분 남자예요. 그리고 운전이 미숙하거나 뭔가 사고를 치는 그런 사람들은 여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로 등장하는 거고 엄마로 등장하는 거고 아빠는 밖에서 이렇게 일 끝나고 공항에서 보통 전화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고정관념들이 조금씩은 있다라는 건데 수능 영어 듣기에서 많이 그래도 깨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누군가가 그 대학원에서 그 논문으로 이렇게 수능 영어 시험, 영어 듣기에 편견이 있다라고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어서 많이 바뀌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약간 기본적인 고정관념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더글라스 홉스타터. 자, 이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학자입니다. 그렇죠? 자, 무엇에 대해서 글을 쓰는 학자인가요? 고정관념적 사고. 딱 보이죠? 고정관념적 사고.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일종의 편견이 될 수도 있겠죠. 고정관념적 사고에 대해서 글을 쓰는 학자인데요. 자, 그 사람은 논의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 디폴트 어썸션이라고 부르는 것을 논의합니다. 자, 참고로요. 자, 여기 콜의 별표 좀 해주세요. 콜. 자, 콜의 별표요. 여러분, 콜은요. 뒤쪽에 명사를 몇 개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콜 같은 경우는 뭐뭇을 뭐뭐라고 부르다 그 뜻이죠. 뭐뭇을 뭐뭐라고 부르다. 그러면 콜은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자,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는 당연히 명사를 쓸 것이고 목적격 보어는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형용사가 될 수도 있지만 명사도 가능해요. 그렇죠? 따라서 콜 같은 경우는 뭐뭇을 뭐뭐라고 부르다 그랬을 때 뒤쪽에 명사를 몇 개? 2개를 가져야 완전한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BTS가 다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국제적으로 다 알아요. 그렇죠? BTS가 노래 가사에서 은연중에 우리에게 영문법을 암시해 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딱 보세요. 이렇게 목적어. 그래서 목적격보. 아, 콜은 뒤에 명사를 2개 갖는구나. They call me idol. They call me artist.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다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자,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자, BTS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쵸?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아무튼 뭐 이렇게 딱 하면서. 자, 아무튼, 자, 넘어갑시다.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알 수 있겠어요? 뒤에서 요 자리에. 됐어요? 됐으면 안 되겠죠? 그쵸?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대신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콜 같은 경우는 명사를 2개 갖는 거니까. 그쵸?
what he calls a default assumption 이렇게 보이죠.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default assumption이라고 부르는 거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얘가 뒤에서 지금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default assumption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럼 뒤에 call 다음에 뭐가 빠졌어? 목적어가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구조니까 앞쪽에 what을 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설명드리면 충분히 이해되죠? 그 나중에 그 that을 썼을 때 틀렸다라는 거 볼 수 있어야 된다. that은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지만 call 같은 경우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즉 명사를 2개 가져야 완전한 구조가 되는 거구나. 이 자리에 what이 맞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 기본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 원래 디폴트라는 것은 컴퓨터를 구입했을 때 아무런 프로그램도 깔지 않은 그 초기 상태 있죠. 그쵸? 초기 상태, 기본 설정, 뭐 윈도우즈도 안 깔려져 있고, 뭐 한글도 없고 막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게 바로 디폴트 세팅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기본 가정. 여기서 말하는 기본 가정은 이 사람이 앞에서 얘기하는 바로 고정관념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노라 홉스타터는 고정관념적 사고에 대해서 글을 쓰는 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논의합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본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논의를 합니다. 자, 기본 가정은 자, preconceived notions니까 바로 무슨 말이에요? 미리 가지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의미야? 선입견 적어볼까요?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사건의 가능한 상태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뒤에 스테이트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아, 사건의 가능한 상태에 대한 선입견이구나. 그쵸? 어떤 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것이다. 그쵸? 과고생들은 공부를 잘할 것이다. 외고생들은 영어를 잘할 것이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도 preconceived notion, 선입견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볼게요. 자, what we assume to be true in the absence of specific information 이렇게 딱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preconceived notions about the likely state of affairs 이걸 대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가정하는 거죠. 잘 봐야 돼요. 자, 우리가 가정하는 겁니다. 여기 assume 다음에도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뒤에가 불완전하니까 was을 쓴 거 맞았죠? 그쵸? 요거. 자, 우리가 무엇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헷갈리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뭐뭇을 뭐뭐라고 가정하다. 그래서 assume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중간에서 to be,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명사, 그 다음에 뒤에는 당연히 형용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것 in the absence of 뭐뭇이 없을 때 without과 비슷한 의미죠? 그쵸? 그러면 specific detail, information이니까 특정한 정보가 없을 때 우리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것. 즉, 정보가 없어도 우리가 사실이라고 여기는 것. 그게 결국은 바로 뭘까요? 그게 선입견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아, 그렇네. 자, 그러면 이제 딱 보니까 given no other information when I mention secretary 계속 보이죠? 자, 다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야. 그치? 다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거니까 수동의 느낌이니까 given을 써줘야 맞는 거고 이 자리에 당연히 giving 쓰면 안 되겠죠? 그쵸? 준비 보이시죠? 자, 그러면 다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내가 비서라고 언급을 할 때 비서라고 말을 하면 당신은 아마도 가정을 할 겁니다. 그 비서는 당연히 여성이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과 비서는 고정관념적으로 됐죠? 스테레오티피컬도 보이죠? 고정관념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건 stereotypical thinking, default assumption 다 비슷한 말이구나. 그리고 preconceived notion까지도 역시 비슷한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뒤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in the absence of specific details. 그래서 특정한 세부 사항이 없을 때 사람들은 rely on은 뭐뭇에 의존하다 그 뜻이죠. 고정관념에 의존을 합니다. 무엇으로서? 기본 설정으로서, 기본적인 가정으로서. 무엇을 위한 기본 가정인가요? fill in the blanks라는 게 딱 보이죠. 그렇죠? 원래 fill in the blank는 공백을 채우다.
혹은 빈칸을 채우다 그 뜻이죠. 여기서 fill in the blanks는 당연히 바로 무슨 말이야? 정보의 부재를 채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없는 정보를 채울 때 그때 무엇을 하게 된다고? 고정관념을 기본 가정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뭔가 아는 것이 없을 때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는 뜻인데요. 보세요. 기본 가정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냐면 앞에 컴마 뒤에 컴마 중간에 삽입이니까 가로로 묶어보세요. 가로로 묶어보면 뭐가 보이니? tendency하고 투부정사 딱 보이죠? 그렇죠? tendency,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경향 이렇게 딱 보이네요. 자, 그러면 어떤 경향이 있는 거예요? permeate는 스며들다라는 뜻이에요. permeate, 별표 주시고 꼭 알아두세요. 스며들다 그 뜻인데 어디에 스며드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에 혹은 정신적인 representation은 원래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냐면 표현이잖아요. 표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적어볼까요? 차라리 mental representation, 정서적 표현 이렇게 적어보세요. 우리의 정서적 표현에 스며드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뭐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채널의 별표, 채널. 여기서 채널은 앞쪽에 나오는 permeate하고 비슷한 동사의 느낌인데요. 채널이 동사를 쓰여서 방향을 돌리다. 적어주세요. 방향을 돌리다. 우리의 사고의 방향을 돌린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홉스타터의 말에 따르면 기본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 표현에 스며들고 우리의 사고의 방향을 돌리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공될 때 그 뜻이다. 계속 수동이라는 거 잘 봐야 돼. 자, cat과 dog이란 말 그리고 chase란 말이 제공될 때 개, 고양이 쫓는다 이 말이 제공될 때 자, 당신은 먼저 생각할 겁니다. 뭘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고양이를 쫓는 개를 생각할 겁니다. 즉 개가 고양이를 쫓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니 고양이가 개를 쫓으면 안 되나? 왜 개가 고양이를 쫓는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지? 이게 바로 고정관념적 사고, 기본 설정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볼게요. 자, 그리고요. This line of thought. 자, line of thought 밑줄. 사고방식 적어주세요. 사고방식. 자,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 무엇을 반영한다고? reflect는 반영하다, 보여주다 그 뜻이죠. 기본 설정을 반영합니다. That after that, all as being equal. 자, 이거 잘 봐야 된다. all as being equal. 여기 being의 별표. 이건 평가언어법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평가언어법인데요. 자, 일단 이러한 사고방식은 기본 설정을 반영합니다. 자, 어떤 기본 가정이죠? 기본 가정을 반영하는데요. 어떤 기본 가정이냐면 다시 꾸며주는 거죠. The dog is more likely to chase the cat than the other way around.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러면요. 자, 일단 중간에 all as being equal. 앞에 컴마, 뒤에 컴마, 중간에 삽입이 되었으니까 일단 가로로 묶어봐요. 일단 가로로 묶어보면 뒤에서 the dog is more 주어 동사 보어 이하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 보이기 때문에 요때 대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뭐뭐라는 동격의 접속사가 쓰였다라는 걸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동격의 접속사 이렇게 딱 쓰인 건데 자, 그러면 자,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개가 고양이를 쫓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기본적 가정을 반영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무엇보다는 the other way around 밑줄 볼까요? 반대의 경우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그러면서 반대의 경우라는 건 당연히 고양이가 개를 쫓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보다는 즉 고양이가 개를 쫓는 경우보다는 개가 고양이를 쫓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반영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동등하다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등하다면 자, 그래서 요거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if라든가 when 이렇게 적어보세요. if라든가 when 접속사를 쓰고요. all else are equal. all else are equal. 적어보세요.
Wake up. Open your eyes. 눈 뜨시고. 보세요. Wake up. 오케이. 그래서 약간 사운드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요. 네. 밖에서 공사하는 사운드가 들리긴 하네요. 자,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자, 원래 이제 중간에 뭘 쓴 거냐면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보어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접속사, 주어, 동사에 있는 문장을 가볍게 줄일 수 있죠. 어떻게?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도 생략하는데 주어가 앞에 있는 거하고 다르면 당연히 그대로 쓰겠죠. 그 동사를 뭘 쓰는 거야? 분사구문 써줘야 맞는 거죠? 여기 충분히 이해되지? 그럼 이거 잘 봐야 돼. 이 자리에 빙을 써줘야 맞죠? 빙을 써줘야 맞지? 이 자리에 뭘 쓰면 안 되겠어? 요거 잘 봐야 돼. 요거. 그대로 아가 나왔을 때 이거 틀리구나. 그거 볼 수 있어야 된다. 문장 중간에 접속사 주어 동사를 쓰면서 연결할 수는 있지만 접속사가 안 보인다면 동사를 분사 형태로 바꿔줘야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all else are equal 이렇게 하면 틀리다. 됐죠? 이런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가서 이제 밑에 내용으로부터 또 한번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가정이라는 것은 뿌리 박힌 그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관념 아니겠냐? 뿌리 박혀 있으니까. 어디에 뿌리 박혀 있어요? 자, 우리의 사회적으로 학습된 연상 그 다음에 클러스터는 바로 어떤 거? 무리라든가 집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적으로 학습된 연상 무리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학습된 생각 덩어리들이 좀 있구나. 그리고 어디에? 언어적인 카테고리에. 그쵸? 언어적인 카테고리에. 기본 가정을 여기에 이렇게 딱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They are useful. 자, 쓸모가 있습니다. In that 별표. In that은 뭐뭐 때문에 그 뜻입니다. 뭐뭐 때문에 뭐뭐라는 점에서 여기 틀린 거 아니다. 전치사 다음에 that 쓰였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걸 일단 맞게 쓰였습니다. In that은 because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데이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온 default assumptions가 되겠죠. 그쵸? 그 기본 가정은 쓸모가 있습니다. 왜? 아니, 그냥 굳이 다른 정보가 없을 때 더 생각하지 말고 그 정보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생각이니까 쓸모가 있는 거예요. 자, 뒤에 내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항상 afford는 감당하다. 그 뜻이죠. 감당하다. 사람들은 항상 시간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 사람들이 항상 시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시간인가요? 관계대명사 목적계의 승리 때 뒤에서 꾸며주는 걸로 보면 돼요. it take 딱 보이죠? 이때 it take는 걸리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사람들이 항상 걸리는 시간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모든 이론적인 가능성을 고려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자, that confronts them 이렇게 딱 보이죠? 자, 그들을 직면하는 모든 이론적 가능성을 고려할 때 걸리는 그 시간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고정관념적 사고가 되는 기본 가정이 쓸모가 있다라는 거죠. 왜? 시간 절약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야, 오늘 밤 농구 경기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남성의 경기인지 여성의 경기인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그냥 농구 경기라고 하면 남자 팀이 하나 보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정말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뒤에 볼게요. 자,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쓸모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기본 가정이라는 것은 종종 잘못됩니다. 종종 틀립니다. 기본 가정은 단지 한 가지 유형의 언어 기반 분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언어 기반 분류의 한 가지 유형일 뿐이고 홉스타터는 특히나 관심이 있습니다. 인종을 기반으로 한 성별을 기반으로 한 분류와 그 다음에 기본 가정에 특히나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듣게 된다면 당신의 학교에 농구팀이 오늘 밤 경기한다고 듣게 된다면 당신은 남자의 팀이라고 가정하게 됩니까? 남자의 팀이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기본 설정, 고정관념적 사고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럴 거라고. 무엇일 것이라고?
남자 팀의 경기일 것이라고. 그치? 자, unless를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 뜻이고요. 이때 qualifier는 수식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식어. 명사 앞에 붙는 수식어 있죠? 그쵸? 수식어가 더해져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쵸?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 뜻이니까요. 뒤에 specific은 구체적인 그렇게 보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 팀의 경기일 것이라고 가정할 겁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식어가 붙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 그 수식어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여성의 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성의 이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성의 농구팀이 오늘 밤 경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무엇일 거라고 생각할 거라고? 당연히 기본 가정과 고정관념적 사고를 통해서 남성팀의 경기일 것이라고, 남자 선수들의 경기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